5학년 2학기 2단원 분수의 곱셈 하고 있습니다. 9번 대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계산할까 했어요. 예. 여러분 대분수가 뭐죠? 2와 4분의 1 이렇게 생긴 게 대분수죠. 대분수는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2와 4분의 1 할 때 우리가 2하고 자연수 부분하고 진분수 부분 사이에 더하기를 넣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이게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분수를 하면 되는데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도 이제 대분수의 곱셈이 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대분수의 곱셈이라고 얘기는 해요. 자, 앞에서 배운 분수 곱하기 분수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했어요. 앞에서 우리 분수 곱하기 분수 배웠죠. 어떻게 푼다고 했죠? 두 분수의 분모의 곱분의 두 분수의 분자의 곱 이렇게 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앞에서 배운 것을 그 연관된 단원을 배울 때 연관된 내용을 배울 때 서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실력이 자꾸 쌓입니다. 자, 앞에서 배운 것으로 치면은 우리가 분모하고 분자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자연수를 어떻게 하는지 없죠. 그럼 이 자연수 부분이 있는 대분수의 곱셈을 할 때 이 분모의 곱분의 분자의 곱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얘를 없애면 되죠. 이 자연수 부분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가분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가분수는 분모하고 분자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분수로 바꾼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뭘 해야 돼요? 가분수로 바꿔야 돼요.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2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가분수로 고쳐요. 4분의 곱하기 하고 여긴 더하죠. 4, 2, 8 하고 더하기 1하면 4분의 9죠. 곱하기 4분의 3. 그럼 분수 곱하기 분수가 됐죠. 그러면 두 분모에 곱을 해요. 그래서 분모에 놓죠. 두 분자에 곱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9 곱하기 3을 해서 9, 3은 27 분자에 놓죠. 가분수 형태가 답이 나왔으니까 대분수로 바꿀게요. 자, 대분수로 바꿀 때에는 27 분자 나누기 분모 그래서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 자연수 부분에 놓고 16 나머지는 11이죠. 나머지는 분자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오면 되겠죠. 1과 16분의 11 이렇게 풀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가분수로 고치는 거 알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 배운 분수 곱하기 분수 이용하면 되고 가분수로 답이 나오면 그거 그냥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되고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근데 그 교과 과정에 보면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그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 방법 2는 이렇게 간단하죠. 간단한 게 뭐예요? 간단한 게 자, 분수의 곱셈에서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 하는 이유. 그 답부터 얘기를 할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푸는 이유는 그게 쉽고 간단해서예요. 간단해요. 그게 방법 2죠. 그건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렇게 9분의 4 곱하기 4분의 3으로 바꿔서 이렇게 풀면 돼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근데 교과 과정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분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분배 법칙. 분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마 맞을 거예요. 분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나눠줄 때. 그죠? 그래서 방법 1을 하면 이렇게 좀 길게 나와요. 그래서 방법 1하고 방법 2를 비교를 하면 방법 2가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분수의 곱셈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방법,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한 그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나중에 그 중학교에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거. 그러면 그때 가서 많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때 좀 맛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분배 법칙인지 여기서 잠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분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그 분수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처음 보는 개념을 공부할 때에는 좀 간단한 수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 자연수를 가지고 분배 법칙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예, 직사각형의 넓이.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로는 4고 세로는 얼마예요? 5죠. 예, 원래는 우리 그냥 4 곱하기 5 해서 넓이가 2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어요? 2 더하기 3으로. 세로를 2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홍색은 4 곱하기 2죠. 그죠? 그리고 이 남색은 4 곱하기 3이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둘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4 곱하기 5가 나와야 돼요. 4 곱하기 5, 2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4 곱하기 2, 이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항을 곱하기를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예. 그러면 4가 2한테 한번 곱하기 해주고 그리고 4가 3한테 또 곱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4 곱하기를 이걸 그 가로 안에 있는 각 항에다가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요.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는 8이죠. 4 곱하기 3은 12죠. 이렇게 하면 20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수와 어떤 수는 이거 4가 되겠죠? 가로 안에 덧셈식, 가로 안에 덧셈식은 2 더하기 3이죠. 이거를 서로 곱해요. 곱하기 하면 그 각각을 곱한 후에 더하기 하는 거 그거랑 같다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예,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분배 법칙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앞에서는 2하고 3으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분수의 곱셈의 경우에는 이것이 2와 4분의 1이 2와 4분의 1이 자연수와 그 진분수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2와 4분의 1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세로를. 그리고 나서 녹색 부분을 구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을 구해서 서로 더한 거죠. 네. 그래도 그 전체를 그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2 더하기 4분의 1로 분리를 했어요. 예. 뒤에서 분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곱하기 4분의 3, 2 곱하기 4분의 3, 또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이게 분배 법칙이고, 자, 2 곱하기 4분의 3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2는, 자연수 2는 분수 1분의 2니까 1분의 2 곱하기 4분의 3. 또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을 곱해요. 왜냐하면 더하기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해야겠죠? 예. 그래서 얘는 앞에 거는 4분의 6이 되고 뒤에 거는 16분의 3이 되죠. 예.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덧셈을 해야 되는데 덧셈은 지금 통분을 해야 되잖아요. 4하고 16. 예. 4 곱하기 4
최소 공배수가 4하고 16이 16으로 지금 통분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16이 되기 위해서는 4가 곱하기 4가 필요하고, 그럼 분자에도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16분의 24하고 16분의 3을 해요. 그래서 16분의 27이 되죠. 분모가 같으니까 그대로 분자끼리 더하면 되죠.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1과 16분의 1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풀 수 있다. 다음은 이제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분수를 그 가분수로 일단 고쳐서 푸는 거는 우리가 쉽게 했는데, 새롭게 배운 것이 우리 분배 법칙이라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분배 법칙을 하는데, 그 대분수하고 대분수가 있을 때에는 한쪽만 가분수로 바꿔서 풀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바꾸지 않고 그냥 가분수 곱하기 대분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둘 다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바꿀 수도 있고, 한쪽만 바꿀 수 있고, 두 개 다 안 바꾸고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